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저 지금 출근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또 왜 이렇게 영상을 하냐 하면 이제 오래전부터 되게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독일에서 와서 이렇게 간호 쪽에 일을 하고 싶으신데 현실적으로 조언을 해달라라는 질문을 진짜 그 질문도 굉장히 내가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고 현실적인 조언까지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궁금해 하신 거는 제 경험을 들어서 말씀드리긴 하는데, 일단 뭘 얘기해 볼까 하다가 일단 간호조무사랑 간호사의 차이점. 일하는 면에서도 다 비슷해요. 독일은 간병인이라는 게 없어서 간병인이 해야 될 일을 간호사랑 조무사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일들이고, 환자 씻기고 밥도 저희가 다 날라줘야 되고 다 걷어줘야 되고, 식사 불편하신 분들 다 식사하는 것까지 도와드려야 되고, 화장실 간다거나 이제 누워 계시는 분들은 이제 기저귀 같은 거 다 이제 케어를 해줘야 되고요. 이런 일을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해보지 않아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특히 처음에는 제가 요양원에서 일을 했다 보니까, 요양원의 업무가 주된 업무가 이제 이런 간병인분들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유럽 사람들 덩치가 크고 한데 진짜 그때는 제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몸도 많이 망가졌고. 그런 일을 하고 간호사는 좀 더 디테일한 업무, 전문적인 업무를 또 한다면, 나머지 약간 조무사들이 좀 정리를 한다거나 진짜 좀 약간 허드렛 일을 이제 하는 편이죠. 그리고 간호사는 이제 파이터 빌딩이라고 해서 추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요. 독일의 가장 큰 장점이 교육비가 무료라는 거잖아요. 대학원까지 무료고요. 병원에서도 추가 교육을 원하면 물론 개인으로 비용을 다 내야 되는데, 개인이 비용을 다 내야 되지만 직원들을 위한 교육비가 따로 있어서 원하면 다 투자를 해주세요. 근데 이게 조무사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 일이 워낙 이제 몸이 많이 상하는 일이다 보니까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일을 하길 원하는다 하면 이제 그런 교육을 따로 받아가지고 이제 이수를 하게 되면 사무 업무 같은 걸 보는 거죠. 직원 관리를 한다거나, 물론 직원 관리가 쉽지도 않지만 그런 일들을 아무래도 이제 오랫동안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월급은 2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상처 소독만 하는 간호사들이 있어요. 좀 깊은 상처들 있죠. 일반 간호사들이 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하는 교육을 받으시면, 좀 병동에 속해 있는 간호사가 아니라 따로 방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병동에서 콜을 하면 이제 상처 심한 사람들 이제 보고 소독해주고 이제 오더 내주고 이런 일을 하는데, 딱 그 환자만 보기 때문에 하루에 보는 환자 수도 별로 많지도 않고 당연히 월급도 많아요. 그러니까 추가 교육을 많이 받고 많이 이수하실수록 연봉은 세집니다. 그러니까 독일도 한국이나 독일이 마찬가지예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조금 더 편하게 일하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한국은 모든 게 다 내가 개인적으로 사비를 들여서 투자를 해서 공부를 해야 되지만, 독일은 다 무료이기 때문에 만약에 독일에 오셔서 아우스빌딩을 한다거나 간호사가 된다거나 조무사가 되신다고 하면, 저는 좀 간호사 쪽을 추천하는 편이에요. 이런 혜택을 우리라고 누리지 않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가을부터 간호사 아우스빌딩을 하기로 했고, 근데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 지금 병원에 다 도착해가지고 일단 카메라 끄고 이따가 다시 찍을 수 있으면 찍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요양원이랑 지금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요양원에서는 2년 반 정도 일을 했고요.
지금 병원에서는 벌써 한 10개월 정도 일을 한 것 같아요. 일하면서 차이점, 뭐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일단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거의 바뀌지가 않아요. 누군가 돌아가시지 않은 이상은 그 환자가 그 환자고, 바뀌어봤자 진짜 몇 개월에 한 번? 한 명 정도니까 보호자들도 그렇고 다 가족 같아요. 그리고 일이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자격증 없이도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대신 월급이 되게 적죠. 완전 박봉이죠. 그리고 독일어도 그냥 기초 정도만 할 줄 아시면 일하는데 무리가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독일에서 일을 해보고 싶으시다, 근데 자격증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요양원에서 일을 시작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대신에 진짜 월급이 적어요. 그거는 알고 근무를 하셔야 되고, 똑같이 환자 씻겨주고, 요양원은 진짜 잘 씻겨야 돼요. 꼼꼼하게. 그게 거의 완전 주된 업무여서 씻겨주고, 밥 먹여주고, 화장실 가고, 기저귀 갈고, 진짜 이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똑같은 패턴으로 돌아가서 일이 굉장히 단순하지만 너무 많이 피곤한. 머리는 좀 안 써도 되고, 요령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저는 등치도 작고, 유럽 사람들 너무 크고, 요양병원 환자들은 치매 환자고 하니까 이게 오래 일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어찌어찌 버텨가지고 했는데, 제가 이제 자격증 인증받고 나서부터는 바로 병원으로 옮긴 이유가, 앞으로 몇십 년을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몸으로 하는 일을 하게 되면 뭐 더 오래 일을 할 수도 없겠지만, 머리가 그나마 할 수 있는 제가 일들은 다 까먹고, 독일어도 잘 안 늘었어요. 단점은 진짜 독일어가 별로 안 늘었던 게, 그렇게 어려운 독일어를 구사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치매 환자랑 사실 그렇게 대화가 되지가 않으니까. 언어가 는 거는 학원 때문에 그렇죠. 그때는 학원을 좀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게 다였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전문 의료에 관련된 전문 용어도 좀 알고, 제대로 환자 처치하는 것 좀 알아가려면 병원에서 무조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자격증이 나오자마자 지금 병원으로 이제 면접을 보고 왔는데, 병원이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전문 지식을 요하고, 그에 비해서 저는 독일어가 너무 부족하고, 물론 약간 전문 용어들이 라틴어가 보통이지만 그걸 독일어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는 도구도 이제 보면 알아요, 뭐 달라고 하는지. 근데 이 친구들은 상표나 브랜드 같은 걸로 얘기를 많이 하고, 좀 다른 용어를 쓰니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환자가 얘기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언어의 장벽을 이 병원 와서 다시 한번 느꼈고, 그리고 환자가 하루하루 수시로 몇 명씩 계속 바뀌어요.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히스토리부터 시작해서 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차팅 같은 것도 너무 잘 써야 되고. 그래서 여기 와서 오히려 차팅하는 걸 처음 제대로 배웠어요. 그리고 평소에 사용하는 독일어랑 병원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조금 수준이 좀 다르다 보니까, 똑같은 뜻이어도 다른 말을 사용하니까 진짜 많이 못 알아들었고, 지금은 좀 스스로도 좀 많이 늘어난 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근무표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제가 좀 만만하니까 좀 힘든 근무표를 계속 짜주는데, 저는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다가 약간 퇴짜 먹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근무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데, 요즘 갈수록 너무 무리하게 짜주는 것 같아요. 독일은 2주 연속으로 일을 시키는 게 근로법상
합법적이거든요. 근데 2주 연속으로 사람이 일을 하면 이게 사람 생명을 다루는 일인데 이게 제정신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일주일 연속 근무하면은 뭐 하루를 정도 쉬고 격주로 주말에 쉬는데 3, 4일 근무시키고 그다음에 주말에 쉬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 일주일 근무 사이에 오전, 오후를 나눠요. 그래도 오전에 했다가 오후로 바뀌면 좀 늦잠도 잘 수 있고 괜찮지만 제가 요즘 자꾸 오후 근무하면 오전 근무로 바뀌는 그런 거를 계속 그걸 줘가지고 사람이 계속 예민해지더라고요. 환자한테도 좀 자꾸 짜증내는 것 같고 기분의 컨트롤이 안 돼서 정말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동료들이 봐도 좀 심하다고 할 정도거든요. 제가 퇴사 얘기를 할 날이 얼마 안 남아서 그냥 참고 있습니다.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고 안 그럼 또 병가 던지려고요. 아까 근무표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근무표는 여러분 면접 보시면 정말 제대로 소신껏 발언을 하세요. 저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지 마시고 그러다가 계속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근무표를 받게 되실 거예요. 이 근무표 그거 빼고는 너무 이제 유도리는 있어요. 왜냐면 제가 원하는 날짜, 쉬고 싶은 날짜 미리 얘기하면 쉬게 해주고요. 그렇게 짜주고 갑자기 이제 병원을 가게 된다. 네, 독일 같은 경우는 특히 큰 병원 같은 경우는 무조건 예약을 해야 되니까 그 예약도 제가 원하는 날짜를 지정할 수가 없어요. 거의 상대편에서 거의 비서가 짜주거나 하기 때문에 그게 그날 못 가게 되면 다른 날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진짜 두 달 뒤에가 될지 석 달 뒤에가 될지 알 수가 없어서 그런 경우는 미리 얘기하시면 또 조절해줘요. 당장 뭐 다음 주여도 주고 저번 영상에도 말했다시피 휴가 같은 것도 30일 1년에 총 6주를 받을 수 있고 근데 30일 연속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눠서 받을 수 있고 저번 요양원에서도 그렇고 지금 여기 병원에서 그렇고 최대는 3주 이상 못 쓰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 한번 갔다 오면 그것도 좀 짧게 느껴져요. 시차 적응하고 이러다 보면 병가도 30일 사용할 수 있는데 보통 병원 가서 병가 써달라고 하면 의사한테 써달라고 하면 일주일 써줘요. 일주일 써주고 하루 이틀 병가 내는 거는 진단서가 따로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남발하는 직원들이 많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가기가 싫은 거죠. 일하기 싫으면 전화해서 아프다. 그리고 그날 안 나오고. 제가 첫 해에는 거의 1년에 병가를 일주일 정도밖에 안 썼어요. 근데 바보 같았죠. 근데 이게 서서히 적응하고 나니까 저만 그렇게 안 쓰고 버티고 살았던 거예요. 사실 저는 나중에 아우스빌딩 끝나면 사실 한국 돌아가고 싶거든요. 가고 싶은데 그때 되면 이런 근무 조건들이 너무 그리울 것 같아서 고민도 돼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생활비는 진짜 마트에서 나는 외식 안 하고 마트에서 사는 걸로만 먹고 살 거다 이러면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죠. 유제품 같은 것도 너무 싸고 야채, 과일도 저렴해요. 근데 솔직히 진짜 맛이 없어요. 과일 같은 거 진짜 맛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이니까 또 한국 음식도 먹어야 되고 한국 마트 가서 물건 사갖고 오면 그건 좀 비싸요. 당연히 비싼데 저는 뭐 친구들을 초대한다거나 또 제가 개인적으로 요리를 막 좋아하지를 않아가지고 혼자니까 이게 막 잘 사 먹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안 쓰는 편이에요. 거기에 생활비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독일만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식사 시간이 따로 없어요. 그냥 30분 휴식 시간에 알아서 그냥 챙겨 먹고 쉬고 하는 건데 식대도 따로 안 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도시락 싸갖고 오는 거 이제 가셔야 돼요. 주문하는데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해야 한
한 200유로 정도? 200유로 전후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한국 음식 포함하고 생필품 포함해서. 진짜 안 쓰는 편이에요, 저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제가 저도 사람인데 외식도 하고 좀 여가 생활도 즐기고 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 이제 100유로 정도. 이제 월세가 가장 큰 일부분을 차지하는데 저는 완전 시내 중앙에 살아요. 그러니까 집 크기를 포기했어요. 좀 작은 대신에 교통편을 선택했죠. 회사랑 바로 코앞에 있고 하니까. 예전에 살던 데는 교통편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멀지 않았는데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버리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이직했을 때는 무조건 코앞에 살겠다, 직장. 그래서 선택한 집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고, 물세, 난방비, 뭐 관리비 포함해서 한 달에 470유로 정도 내고 있고요. 근데 이것도 1년 지나면 더 쓴 만큼 정산이 돼요. 예전에 살던 집 보니까 물세를 보니까 20유로가 정산이 됐는데 제가 그거보다 더 쓰더라고요. 혼자 살면 얼마나 쓴다고. 거의 한 달에 10유로 정도가 더 정산이 돼서 와, 물세 진짜 비싸구나 그때 다시 한번 느꼈고, 다행히 난방비는 제가 절약을 해가지고 오히려 나중에 돌려는 받았는데 그렇게 이제 공과금이 비싸요, 독일이. 지금도 아직 1년 안 살았으니까 뒤에 정산이 어떻게 나올지는 한 2달, 석 달 뒤에 봐야죠. 거기에 전기세는 따로 등록하셔야 돼요. 전기세가 또 엄청 비싸요. 지금 제가 좀 적게 내고 있는데 아마 1년 넘으면 더 내라고 나올 것 같아요. 전에 살던 집에서도 한 달에 42유로 정도 정산이 되더라고요. 42유로면 대체 이게 한국 원화로 얼마예요? 한 5만 5천 원 이상 나오지 않나요? 한국에 5, 6인 가족이 사용을 해도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사용해도 안 나올 금액을 제 혼자 이렇게 독일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국가금 비싸고 거기에 인터넷비 나가고, 그리고 다행히 교통비는 제가 안 나가요. 그래서 교통비 빼고 나니까 순 나가는 금액만 거의 한 750에서 800 정도 예상하면 되고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진짜 똑같은 환경에서 여러분 저보다도 훨씬 잘 생활할 수도 있고 잘 적응하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제 말이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가 느낀 감정을 그냥 얘기한 거니까 그냥 참고를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궁금하신 것도 있으면 달아주세요. 댓글이 저는 아예 안 달릴 줄 알았는데 달리는 거 보고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에서는 저도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내일 5시, 새벽 5시 전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잠이 오든 안 오든 빨리 눕겠습니다. 여러분, 월요일